네,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저는 열이 받아서 보다가 TV 꺼버렸습니다. 거짓과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열받게 하는 것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와 관련해가지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최성해 총장 거짓말 사람 아닙니다. 아니,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권 실세, 이 정권의 아이콘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대학 약합니다. 교육부 감사 들어오면요, 대학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학의 오너이자 총장이 감히 조국에게 또 이 정권에 덤벼들 수 있습니까? 최성해 총장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조국이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 바꿨고요. 어제 보니까 몰랐다, 딸 이것도 몰랐다. 대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서울대 법대이자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의 관계자가 자기 딸이 거기서 수료증 받은 것도 모르고 받았다고 하지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국대 장교수의 아들이 와서 한 것도 모르고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다고 해서 어제 넘어갔습니다. 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똑똑하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어제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약했어요. 저는 애시당초 이 청문회를 안 했으면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청문회였습니다. 왜 조국에게 그런 변명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줍니까? 그랬는데 했으면 제대로는 했어야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제 앞거는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된 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부인이 책임질 것. 이 정권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겁니다. 강행할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중에 꼴통형 문재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꼴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조국밖에 없냐고. 저렇게 상처를 입고 저렇게 위선과 불공정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왜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느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이 정권 사람들 인재 없습니다. 정말 인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같은 사람을 어거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집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임명하겠지요? 하십시오. 큰 탈이 생깁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최근의 행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겨레 신문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소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일부 양심 있는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자보 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심 있는 좌파 지식인들마저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내임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은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이요, 만만히보다는 큰일 납니다. 저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윤석열 총장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청와대든 당이든 비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 왜 대통령 지시 듣지 않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집단 광기입니다. 늑대춤, 미친 춤을 추지 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사람들이 미친 춤을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1. 이른바 좌파 인사들, 알려진 이른바 개념 유명인들 위선된 모습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집단 광기입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옳은 이야기 하면은, 즉 자기 편에게 손해되는 이야기 하면은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치보다 더 심한 집단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됐습니다. 레임덕이란 말은요, 본래는 대통령의 힘이 빠진다 이런 뜻이지만은 본래 사용은요, 런던 증권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된 사람들, 더 이상 증권업계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레임덕이 왔습니다. 파산됐습니다. 이 업계에서 퇴출돼야 되는 겁니다. 레임덕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데드덕입니다. 죽은 덕. 미국 속담에요,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가 아깝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겐 이들에게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제발 사라져 주십시오. 네, 데드덕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만듭시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